아이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이 상공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마찬가지로 서양도 이 도시가 성장하지만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거는 일종의 공식과 같은 건데, 자, 우리가 저시에 봤듯이 아이고야.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게 되면, 자, 같이 하면서 할게요. 자, 쏘리. 자,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잉여 생산물들을 어떻게 시장에다가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항상 반복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자꾸 코가 막히네. 미안. 이 상공업의 발달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조선입니다. 여기는 좀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중국부터 볼게요. 자, 중국 17세기에 보통 전후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자 농산품과 수공업품의 이런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촉진이 되죠.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강남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이제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그쪽을 이제 화북 지역이라 하고 나머지 양자강, 창장강을 중심으로 하는 곳을 강남 지역이라는 거죠. 이 강남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면방직과 비단 생산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인 바로 뭐냐? 시진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중국에서. 알겠나? 그리고 상인들이 또 성장하게 되는데 17세기 전후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각지의 회관이라든지 동향조직입니다. 동업조합인 약간 여기 동업조합 이거 약간 서양의 길드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상인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상인 집단을 알아두세요.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 중국에서 당시에 엄청나게 큰 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산시 상인은 화북 지역, 즉 황허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무대로 성장하는데 소금 판매랑 금융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게 되죠. 반면에 휘저우 상인은 반대로 저 남쪽의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소금, 쌀 등을 판매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됐죠? 그래서 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이 중심이 됐고 시진,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거나 모의고사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상공업 파트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일본입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기 보면은 여기 에도 시대 상킹고타이 제도라든지 조카마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면 일본은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에 발달하는데 이 상공업자들이 어디에 거주를 하게 되냐면 조카마치라는 곳을 저 밑에도 있죠. 중요합니다. 이 조카마치 17세기 18세기 에도마코 때죠. 보통 이 조카마치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카마치는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사라든지 상공업자 등이 거주한 마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영주랑 당시 성에 살고 있는 영주랑 무사를 위한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상공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인 집단 산시랑 휘조 상인 여기에는 일본은 오사카 상인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점을 조직하고 모기장 뭐 이러한 것들 선배 등을 취급한 오미 상인이 있습니다. 오미 상인 이러한 상인들이 활동했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뭐
잘 알겠죠. 공인들이 출현하는데 이거는 대동법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됐다. 상인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뭐 다 배운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경강상인, 개성상인, 그 다음에 송방 설치했던 개성상인, 그 다음에 우주의 무역 만상이죠. 주로 청나라랑 뭐냐면 인삼무역 주로 했다는 거죠. 내상은 동네 부산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도시의 성장인데 뭐 당연한 얘기죠. 상공업 발달, 인구의 증가. 뭐 이건 그냥 알아야지. 자, 중국의 수도 어디예요? 중국의 수도, 그치, 북경 베이징이죠. 당시에 베이징 명청대 수도죠. 읽어보면 돼요. 조선 읽어보면 돼. 자, 근데 일본은 좀 봐야 됩니다. 에도, 지금의 도쿄, 동경이죠. 밑줄 쫙 별표 상킹고 타이제도. 에도 마푸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이게 다이묘들이 경련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에도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방문을 해가지고 공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묘들이 에도로 가는 과정에서 교통의 중심 쪽에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버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킹고타이 제도가 상업도시, 각각의 주요 교통 요지에 이런 상업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 그 도시들이 좀 더 커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봤던 이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쏘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된다는 건데, 상킹고 타지 에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다이묘들이 에도로 모여들면서 에도가 상업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에도로 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자제 얘기했듯이 발음이 안 되네. 자, 여관, 업과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통지 같은 경우에 각본의 중심지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야? 쏘리. 지우자. 쏘리. 각본의 중심지 조카마치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도시 성장의 문제점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빈부격차 발생, 신분제의 동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될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뭐 시진, 회관 공소, 그 다음에 산시 휘조 상인, 그 다음에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킹 고타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지방에라든지 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발전됐다는 거, 도시가 성장했다는 거, 하지만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겁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